여러분, 그렇죠. 네. 우리가 근데 이 만화가 어떻게 보면은 또 오늘 제가 이제 이 만화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는데 여러분 세대의 만화랑 저희 세대의 만화랑 또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세대의 만화는 지금 유명한 만화가 여러분 뭐가 있나요? 지금 요즘 최신에? 그쵸. 귀멸의 칼날 막 그런 것도 유명하잖아요. 저희 때는 뭐 포켓몬, 뭐 파워레인저, 저희들은 뭐 마법전사 유켄도, 뭐 벡터맨, 뭐 그런 것들이 저희 때는 저희 세대 때는 그랬어요. 막 슈가르 막 그런 저희 세대는 이런 거였었는데 요즘은 뭐 기치노 카타 하면서 일회용 하면서 막 그런 거 알죠? 네 그런 것처럼 네 알아듣는 우리 성환이 네 아주 열심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세대와 저희 세대도 달랐다면은 옛날은 어땠을까? 옛날의 만화는 어땠을까를 저희가 한번 알아볼게요. 만화의 시초를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만화가 언제 우리나라에 들어왔냐면은 우리나라는 1899년 가다자와 라쿠멘이라는 일본 사람이 망가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부터 이제 만화 우리나라어로 이제 번역하면서 한글로 번역되면서 이제 만화가 되었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일본이 저때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언제 그런 만화를 만들었을까? 1909년 이도영이라는 사람이 한국 최초로 이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그때 당시는 이제 대한제국 그때 당시 이제 최초의 만화를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만화라는 거는 지금은 우리가 막 애니 그런 만화 웹툰 그런 개념이 아니라 글과 그림이 같이 있는 그림이 만화로였습니다. 그냥 그림만 따로 있고 글만 따로 있었다가 그림에 글도 집어넣은 거예요. 그냥 저 한 페이지가 저거를 만화라고 부른 겁니다. 저것이 이제 무엇이 뜨냐면은 한자가 대국의 간영, 한은의 탄치 뭐 이런 건데 정세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한민족의 혼을 통합해 난국을 타게 하며 백성의 목소리를 모아 신문의 보도 내용을 다채롭게 한다. 일단은 이런 내용인데 저 내용은 좀 이따 왜 저런 내용을 제가 여기다 오늘 설교했는지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자, 초기 만화가들은 지식인들이었어요. 당대 내노라하는 동양 화가들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지식인들은 왜냐면 그때 당시는 글을 사람들이 못 썼어요. 다들.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일반 평민 그 상인들조차도 웬만하면 똑똑한 사람 아니면 다 글을 몰랐던 시대라서 그땐 똑똑한 지식인들 전문 화가들만 글을 알고 그림을 그릴 줄 알았기에 그때 당시에는 똑똑한 사람들만 그렸습니다. 그 똑똑한 사람들은 만화의 강력한 호소력. 여러분들 미디어가 엄청난 힘을 이끄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들 뇌를 이제 침투해가지고 음란의 길도 넘어질 수도 있게 하고, 또는 이제 살인, 또는 이제 뭐 간음, 뭐 시기, 질투, 막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죄로 이끌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지식인들이 그 만화의 강력한 호소력을 이용해서 나라를 살리고자 했습니다. 왜냐? 그때는 일제강점기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정세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한민족의 혼을 통합해 난국을 타게 하며 일본 그때 일제강점기 시대 때 그 난국을 타게 하면서 우리 백성 목소리를 모아서 신문의 보도 내용을 다채롭게 한다. 우리의 자유를 달라. 우리는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는 뜻으로 처음 나온 게 저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일제강점기 시대 때 알았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이 좀 더 알고 있는 만화 그런 느낌은 언제 나왔냐? 1914년 최초의 만화 잡지 다음 업지라는 그 잡지 책에서 이제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목은 힘 아니 들이고 고기 낚기라고 하는데 옛날 지금의 훈민정음이랑 조금 지금의 한글이랑 달라서 제가 해석해서 읽어드릴게요. 자, 한 낚시꾼이 귀한 꾀를 내어 낚싯대를 걸어놓고 잡니다. 고기가 미끼를 물고 잡아당기니까 낚싯대 뒤에 감추었던 뼈다귀가 나왔습니다. 뼈다귀가 나온 거예요. 지금 물고기가 무니까. 통에 있던 뼈다귀가. 뒤에 앉아고 있던 개가 뼈다귀를 보기가 무섭게 달려들어 물고 잡아당기니까 물고기가 곧 물에서 나왔습니다. 라는 이게 만화예요. 저 당시에 처음에 만화예요. 그러니까 저 당시에 근데 어떻게 보면 지식인들이 똑똑한 게 낚시꾼들도 똑똑한 게 낚싯대에 걸어놓고 자요. 근데 물고기가 물면은 낚싯대가 당겨지니까 그 뒤에 또 뼈다귀 딱 나와가지고 그 개가 그 뼈다귀 물면은 물고기가 자동으로 낚아내는
그건 어떻게 보면 되게 똑똑한 지식인데 저때 당시에 정말로 지식인다면 저게 쓸 수 있던 거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지금의 웹툰, 만화, 애니, 시초같이 저게 점점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저 만화가 우리에게 미친 영향이 무엇이냐 이런 거는 정말 많이 들었죠. 뭐 도파민 수용체 해가지고 G2 해가지고 뭐 아연 선생님께서 하셨고 지연 선생님께서 하셨고 이정현 목사님께서 하셨었고 이선혜 선생님이나 그런 분들 다 많이 말씀하셨었죠. 애니가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다 이제 뭐 우리의 되뇌 전두엽 피질 속의 옆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의 확산을 통한 흥분의 전달 통로 한마디로 그냥 흥분 그런 자극받는 통로를 이제 자극받는 통로인 시냅스라고 하는데 그 시냅스를 자극해서 이제 엔도르핀 우리 몸에 이제 엔도르핀이 생성해서 흥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보면은 막 이게 짱구같이 막 좀 이따 이제 나올 건데 이거 여기부터 나오는 영상이 막 저렇게 어떻게 보면은 막 신경이 던지고 뭐 이런 짱구 이거 아시나요? 다행히 여기 세대 차이가 일어날까 했는데 네 다행이네요. 막 이렇게 막 급박한 상황 막 이런 것처럼 난 엔도르핀 흥분이 설치돼. 또는 이제 이런 싸움신을 보면서 아유 우리 아이들이 우리 중고등부가 네 의미를 전달해야 되는데 지금 이걸 보고 즐거워하고 있는데 그래서 싸움씬 보면서 와 격렬해 짜릿해 막 이런 엔도르핀이 생산돼서 흥분이 되고 또 아니면은 이제 우리 흰수염에게서 지진 열매로 이제 아카인으로 이제 누르는 그런 건데 이런 또 액션씬을 보면서 와 엄청 세다 엄청 멋있다 하면서 또 흥분이 되고 또 아니면은 이제 제가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아빠와 딸이 이제 미안하면서 이제 사과하면서 이제 우는 그러면서 너무 슬퍼, 너무 감동이야. 또 이런 것도 이제 하면서 또 흥분이 되는 그런 이제 엔도르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엔도르핀이 자극해서 이제 흥분을 시킵니다. 근데 그 흥분이 이제 우리한테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영향을 알아보기 전에 뭐 또 다른 것들도 있죠. 애니가 뭐 다른 것들도 설명해 드릴 건데, 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우리 포켓몬도 여러분 애니가 정말 잘못되어 있는 게 여러분 피카츄 100만 볼트 아시죠? 여러분 100만 볼트 진짜로 맞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죽죠. 가루가 돼버려서 막 피카츄 100만 볼트 하면 로켓단이 어떻게 보면 진짜 걔네가 슈퍼인간이에요. 네? 걔네들 그렇게 수없이 맞고도 살아있는 게 저희가 100만 볼트 맞잖아요? 그러면은 심장이 짜릿짜릿이 아니고 심장이 안 보여요. 뭐냐 없어지거든요. 그거 괴물입니다. 포켓몬은 괴물이에요. 근데 괴물과 인간이 즐겁게 있는 것을 보여주고 유희왕은 조금 있다가 얘기 드릴 건데 유희왕은 전시안이 정말 많이 드러나는 애니입니다. 그 다음에 원피스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악마의 열매 그런 것도 있고요. 나루토도 좀 이따 말씀드릴 겁니다. 자, 이누야샤도 여주인공 인간입니다. 남주인공 요괴입니다. 요괴는 괴물이죠. 반유죠. 뭐 반은 인간이고 반은 요괴고 형인 세쇼마루가 네, 형인 세쇼마루가 요괴죠. 네, 그리고 린이랑 결혼해서 딸을 낳죠 나중에. 네, 어쨌든 반유라도 요괴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둘이 사랑에 빠져가지고 막 자식을 낳아서 막 그런 행복한 해피엔딩인데 요괴랑 사랑은 안 됩니다. 요괴는 괴물, 사탄입니다. 하면 인간과 사탄을 그 선, 안조는 악마에 대한 이미지, 안 좋은 이미지를 그 선을 점점 뭉갭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그런 거 선을 뭉갭니다. 뭐 그러면서 다른 뭐 엔도르핀 행동도 있죠. 뭐 우리 태민이가 아주 좋아할 만한 그런 느낌. 네.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이제 세대 차이 여러분은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은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또는 이거는 뭐 블리치는 뭐 알고 계실 텐데 뭐 망카 있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뭐 기술을 쓸 때 막 해골 써지면서 그런 근데 그걸 엄청나게 멋있게 보이는 그게 멋있는 게 아닌데 사탄적인 건데 그런 게 있고요. 자 그다음에 심슨도 이제 일루미나티가 정말 좋아하는 이제 만화인데 왜 심슨 애니에서 정말로 일루미나티 카드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사람들이 많이 스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얼굴 잘려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이제 오버로드라고 이제 제 선생님이 한창 빠졌던 환생 전생 애니였어요. 인간 세계에서 죽었더니만 이 세계에서 엄청난 힘을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전생했더니 태민이 웃음이 끊이지가 않아요. 태민이 웃음이 끊이지가 않아요. 뭐 전생했더니 뭐 슬라임이었던 건에서 내가 죽었더니 내가 괴물이 됐어. 내가 슬라임이 됐어. 근데 슬라임이 엄청 세. 그래서 막 오크나 애들이랑 친구도 되고 인간이랑 친구도 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사탄적인 거를 우리에게 친숙하게 만드는 그런 안 좋은 애니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로부터 시작하는 이세계 생활이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죽으면 다시 부활을 해요. 그래서
안 좋은 상황이 있으면은 죽어가지고 그 안 좋은 상황을 풀어나가는 우리 태민이가 얼굴이 점점 빨개지는 애. 그래서 이게 계속 죽어가지고 내가 못했던 일들을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계속 무한반 보이니까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계속 올바른 방법으로 그 상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계속 죽었다가 부활합니다. 이 세 가지의 애니 공통점이 여러 가지 더 애니가 있지만은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자살을 유도하고 합니다. 왜냐? 나는 이 세상에 만족하지 않아. 나는 이 세상에서 쓸모가 없어. 나는 뭐 백수야. 난 돈도 없고 잘생기지도 않고 나는 뭐 뚱뚱하고 못생기고 난 연애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자괴감을 받다가 이런 애니를 보면은 진짜 만약에 죽으면은 이 세계라는 곳이 있지 않을까? 또 다른 곳이 있지 않을까? 죽으면 끝이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자살하면 진짜 저렇게 되지 않을까? 극도로 불안한 사람들한테는 이런 애니를 보면서 그 자살이 또 다른 방법, 또 환생이나 전생이 진짜 될 수 있다고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읽을 것도 아이에게 올바른 것을 가르치라는 게 아이들이, 특히나 아이들은 뇌가 만들어지는 과정들이라서 아이들에게 정말 잘 가르쳐야 돼요. 지금 중고등부 아이들도 그래서 이 목사님과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많이들 알려주고 있잖아요. 오늘 성환이가 기도했듯이 현빈이 어제 건면했지만은 여러분들도 공통적으로 또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쌤들도 공통적으로 예영 선생님이 하신 것처럼 정말 조심해야 되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가 계속 꾸준히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성경 구절 그렇게 말씀드린 거였고요. 뭐 이 밖에도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우리는 먹이 그들은 사냥꾼 이런 것도 있고 네 뭐 이것도 도쿄굴이라고 이제 괴물 몸에 괴물을 심어가지고 엄청 멋있게 싸우는 뭐 개구리전의 캐로로 이런 것도 있고 뭐 짱구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이제 있잖아요. 이런 애니들이 여러분들이 뭐 세대 차이가 나긴 한다 하지만은 저기 대부분 뭐 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제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나루토, 원피스, 유이왕 그냥 이름 간단히 이름 말하면서 할게요. 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그 중에 먼저 첫 번째 유이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유이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전시안이 가득한 애니입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람 몸에 두 개의 인격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저기 잘생겨 보이는 사람이 옛날 시대 파라오였어요. 파라오. 옛날 시대 파라오가 카드 게임을 무진장 좋아했는데 그거에 원한이 뭐 어떻게 그 피라미드에 봉인되어가지고 그 피라미드 봉인이 풀어져가지고 저 주인공 몸에 씌워져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 이중인격 자 뭐 그럴 수 있겠지. 하지만은 저 파라오가 봉인되어 있던 이 피라미드가 전시한 저 눈깔이라고 칭하세요. 전시한 눈깔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 수만 가지가 나옵니다. 네? 지금은 뭐 또 다른 유이왕 버전이 나왔는데 그만큼 얼마나 또 많이 나왔을지 제가 유이왕은 보진 않았지만은 더 많이 나왔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이 카드에 우리는 유일한 신이 하나님만 믿잖아요. 근데 여기는 카드를 신이라고 하면서 라의 익신용, 태양신 라를 뭐 그 뜻하고 오벨리스크의 거신병, 그 다음에 오시리스의 천공이라 하면서 그때 저희 세대 당시에 이제 신 카드 하면서 저 카드를 신으로 경배하는 모습들도 애니에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애니가 이 유이왕에 어떤 영향을 끼치냐면은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대구광역시 어느 초등학생이 듀얼이라는 건 이제 카드 게임을 말하는 건데 자신이 패배하자 내가 지다니 이건 말도 안 돼 하면서 실신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너무 현실에 빠진 거예요. 실신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친구가 자신의 이제 블랙 매지션이라고 어떤 카드가 있는데 꽤 좋은 카드가 있는데 그걸 찢어버리자 매우 분노한 나머지 친구를 폭행합니다. 이게 다 뉴스에 나온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초등학생이 어린아이가 듀얼이 없으면 게임이 없으면 저는 미칠 것 같아요. 끊을 수가 없어요. 끊으려고 해도 계속 생각나고 허무하다 허무해. 널 공격하고 사라졌어. 졌어 다 하면서 이런 애니에 빠져가지고 이런 애니 말투가 만화에서만 나오지 실생활에서도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들은 점점 어떻게 보면 진짜 삶을 살아가는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을 불러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유이왕은 이렇게 알아봤으니까 그 다음은 간단하게 이제 원피스를 알아볼게요. 원피스는 그냥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악마의 열매만 알겠습니다. 여러분 악마의 열매가 뭔지는 다 아시잖아요.
예를 들면 뭐 키자로 빛빛 열매, 뭐 짱구 내 발에 빛의 속도로 차여본 적이 있는가 하면서 진짜 빛의 속도 달리면 와 멋있다. 총에 쏴도 죽지도 않고 빛의 속도 찾아보면 얼마나 멋있을까. 와 나도 저 악마 열매를 먹고 싶다. 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악마라는 이름을 친근하게 그냥 말합니다. 그냥 쉽게 악마 열매 먹고 싶다. 악마 열매. 악마가 되게 안 좋은 건데 사탄이 정말 우리가 멀리해야 되는 건데 그 악마라는 이름을 우리 입속에 정말 친근하게 부를 수 있도록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원피스가 나중에 평평지구에서 얘기할 건데 원피스에 나오는 지도와 내용들을 보면은 평평지구를 빗대어서 만들었습니다. 원피스가. 여러분들 제가 나중에 설교하겠지만은 평평지구를 빗대어서 세계정보가 뭘 숨기는, 세계정보가 어떻게 뭐 하려는 지금의 우리나라가 살고 있는 또 이 전 세계가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이 통치하는 그런 모습들은 정말 많이 비슷해가지고 제가 이건 더 나중에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나루토로 넘어갑시다. 나루토가 진정한 눈깔 만화라고 하죠. 우리 선임모드도 있고, 만화경 설원한도 있고, 윤회한도 있고, 백안도 있고, 네. 일단은 가장 유명한 4개라고 하시죠. 요즘 세대는 또, 전생안이라고 또 나오더라고요. 보르투에서. 그래서 눈깔 만화가 얼마나 많냐면은 이 정도가 있는데, 심지어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요즘 또 시대가 지나서 더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많아요. 근데 이 눈깔 만화 중에서도 이 사탄은 하나, 둘, 세 개가 되면서 저 삼각형 모형, 이것도 삼각형, 저것도 삼각형, 요것도 삼각형. 이 피라미드를 좋아합니다. 아까 유형을 볼 때 그 피라미드에 그 전시회에 박혀있는 이 문양을 되게 좋아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저기서 저 전시안이 정말로 많이 나요. 그렇게 사탄이 이 눈, 정말 자신들의 지금 로고를 뜻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까 지금 말씀드린 이 3개뿐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여러분이 아시는 스펀지밥에서도 정말 많이 나오고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여태까지 이런 눈감 하나 그런 거 봤다면은 이제 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 이 애니를 알고 있는 사람 한번 표정으로 제가 한번 맞춰볼게요. 오케이, 태민이. 자, 이 애니가 옛날 애니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냥 아이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이런 애니에서도 저게 다 벗고 제가 모자이크 직접 만들어서 제가 처리한 건데 저거 만들면서 저도 이게 참 어이가 없네 하면서 저도 만들면서도 모자이크 하면서 봤는데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얘네들이 이 여자가 로봇이에요. 거의 로봇처럼 돼요. 근데 그 로봇을 조종하는데 저 엉덩이에 뭔가 꽂혀 있는데 저 엉덩이에 저거를 꽂는 그런 신용을 하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봤을 때. 그럼 여자들이 막 신음소리 내면서 로봇이 작동하게 돼요. 저런 식으로 아니 로봇을 그냥 타면 저희 세대 때는 그냥 로봇을 타서 파워레인저 때 그냥 움직였는데 여자 엉덩이 쪽에다 뭘 꽂으면서 여자가 신음소리 내더니만 여자가 로봇이 되어서 여자를 조종하는 건지 로봇을 조종하는 건지 알다가도 모를 그런 이상한 것이 많고 이거는 제가 옛날에 사실 이 PPT를 제가 2년 전에 설교를 했었었는데 그때 당시 이게 12세인 줄 알았는데 이게 19세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롤이라고 이제 어린아이들 소아 성애자를 만드는 그런 애니인데 이 애니가 오프닝부터 이제 아이들이 이게 옷을 다 벗고 중요 부위만 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잘 안 보일 수가 있는데 이 애니가 제가 몰랐다가 어제 한 번 더 다시 찾아봤어요. 근데 내용 중에 어린아이가 자위를 하는 그런 영상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좋아하게끔 그런 것도 많이 나오고 그 선생님이랑 뽀뽀를 하는 장면인데 뽀뽀가 아니라 키스하면서 막 그런 야한 장면을 일으키는 어린아이와 선생님이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어린아이들이 선생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직 어린데 막 2차 성장하는 아이들이야, 심지어. 그러니까 되게 아이들이 2차 성장하는 그 모습들이 야하게 나오면서 정말 이 애니를 보면서 와, 되게 귀엽다. 근데 원래 애기에 대해서 성욕감을 가지면 안 되는 건데, 이런 소아 성애자를 만드는 그런 아주 불결하고, 이거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고 이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음란방에 계시는 분들, 우리 선혜 선생님께서 임진원 형제님이랑 어떻게든 해서 미디어 끊게 만들잖아요.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안 좋은 거 보면은 이게 잘못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지원 선생님도 그런 거 잘못된 것도 모르셨기 때문에 그게 죄라고 생각 못 하셨었고 작년부터 교회 나오셔서 그게 죄라는 걸 알고 계셨고 이걸 죄라고 잘못이라고 말을 가르치지 않는다면은 이것을 잘못된 거를 전혀 모릅니다. 아예 몰라요.
그리고 이제 애니뿐만 아니라 웹툰도 그렇습니다. 웹툰도 여러분이 아시는 웹툰 정말 많죠. 뭐 이것도 다 웹툰이고 이것도 웹툰, 저것도 웹툰, 이것도 웹툰. 이것들을 제가 갖고 온 게 선생님은 애니나 웹툰 중에 정말 이런 환생 전생에 정말 많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막 자살의 용도 오고 진짜로 거짓말하요. 왜 여기 성전이니까 제가 설교하는데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실제로 나 진짜 죽으면은 내가 주님을 믿는데 창조는 내 선생님 자신이 거부하는 거야. 죽으면 뭐가 진짜 있지 않을까? 하면서 마법을 쓰면 재밌겠다 이러면서 지금은 평평지구를 설명하는 이런 창조론을 설명하는 이 선생님조차도 옛날에는 자살하면 달라지지 않을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나는 왜 이렇게 한심하지? 내가 과거에 왜 그런 정말 이상한 죄를 지었지? 뭐 안 좋은 그런 심각한 죄를 지었지? 하면서 내 자신이 선생님 자신 스스로 자기감이 들면서 자살하고 싶은 이런 생각을 계속 들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진짜 지금 와서는 정말 잘못 살았구나. 그 죄를 고치면 되는 건데 그때 당시에 이정현 목사님과 이선희 형제님께서 정말 많이 권면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때 지금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권면해주지만은 이정현 목사님과 이선희 형제님이 먼저 이제 영적으로 깨달아져서 정말 많이 선생님한테 권면을 많이 해줬어요. 그때 권면을 받았더라면은 그때 권면을 받으면서 제가 이걸 보면서 그래서 자살의 영이 온 거예요. 계속 내 자신에서 자기감을 낙담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권면을 되게 감사하게 여기고 정말 고쳐야 돼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그런 것처럼 자살의 영.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학생들 얘기한 적 있잖아요. 선생님이 칼을 들고 누굴 그냥 다 죽이고 끝내려고 했었다고. 그 정도로 이 만화가 정말 극단적인 선택이 오게 정도로 만듭니다. 그만큼 심한 거예요. 쌤이 그만큼 심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솔직히 얼마를 받든 뭐 유나가 많이 사실 10시간 11시간 본다고 하는데 쌤은 그렇다고 쌤도 안 그렇다고 안 했어요. 쌤도 그랬어요. 쌤도 대학교 때 그래서 혼자서 사용할 때 계속 그랬었고 고등학생도 당연히 그랬고 그때 당시는 심지어 불법이 지금은 그냥 치면은 구글에 치면 바로 그냥 불법 그런 거 필요 없이 나오지만은 그때 당시는 불법이 정말 보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이 뇌로 공부를 안 하고 그걸 사용해가지고 어떻게든 우회를 뚫고 앱을 해가지고 불법을 다운받고 어떻게 해가지고 다 찾아보고 선생님은 그랬어요. 그 정도로 선생님은 정말 심했거든요. 선생님도 유나보다 더 심했지 유나보다 덜 심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 아이들은 정말 만화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이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다음부터 더 설교하겠습니다. 이 PPT가 보시면 2019년 6월 22일 2년 전하고 3개월 전에 만든 PPT예요. 근데 이걸 만들면서 왜냐면 지금 저도 최신의 애니들이 몇몇 개가 있는지 알아요. 저도 중간에 넘어진 적이 있을 거니까. 근데 이게 다시 PPT 보면서 너무 옛날 거긴 하다. 지금 거랑 달라서 애들이 과연 알까?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는 뭐 이런 건데, 우리 아까 성환이가 바로 키치노 카타, 세이케이 리스네 막 그런 거 바로 알아듣고, 히노마이 그런 거, 카무라 있잖아요. 그런 거. 네? 이런 기멸 카야나 말고도 정말 엄청 많은 애니가 있고, 심지어 지금은 유튜브에 애니 리뷰 치면은, 애니 안 찾아봐도 돼. 애니가 다 나와 있어요. 애니가 그냥 1화부터 결말 포함까지 전부 다 너무 많이 잘 나와 있어가지고 이거 정말 심각하다. 이거 정말 심각하구나. 사실 이 미디어나 만화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이다영 선생님께서도 그때 토요일날 0시예배 때 설교하셨었고 또 다른 분들도 너무 많이 설교하셨었는데 다음에 제가 아마 이 애니에 대해서 아마 할 것 같은데 그때 하면은 더 자세하게 더 침투해가지고 오늘은 이런 김연의 카날 같은 이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걸 많이 봤지만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자세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보면 안 되는 이유 그런 걸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이렇게 만화가 아버지 정말 무엇이 있고 또 그 만화의 내용이 어떤 것이 있고 이 만화가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지 아버지에게 설교를 하였습니다. 아버지 비록 짧고 아이들에게 정말 전달을 아버지 더 해야 했었는데 아버지 짧은 시간 안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이 만화가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정말 이 선생님이 저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말 만드는 그 죄성의 그 유도를 우리 아이들은 정말로 끊어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것처럼 각자 있는 음란방에서 우리 이선희 선생님께서 하시는 그 행동처럼 정말 미디어를 끊어야 됩니다. 미디어가 우리를 정말로 죽이고 우리 자아가 정말로 세게 만들고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안 좋은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정말 선하게 자랄 수 있도록 선한 길을 밟을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우리 선생님들이 더 힘을 주시었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잘 깨닫고 혼자 천국을 갈 수 있도록 우리 죄를 끊어내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